몸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음식이 뇌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무슨 소리야, 나는 건강하게 잘 먹고 있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 여쭤볼게요. 어제 점심에 뭘 드셨는지 바로 떠오르십니까? 3초 안에 떠오르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치매라는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이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억이 흐려지고 익숙한 길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잊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에는 이 노폐물을 스스로 청소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2025년에 국내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뇌의 노폐물이 코 뒤쪽 비인두 부근의 림프관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뇌 안에 하수구 같은 통로가 있어서 그걸 통해 쓰레기를 내보내는 겁니다. 문제는 이 통로가 나이 들면서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잘못된 식습관까지 더해지면 이 통로는 거의 막혀버립니다. 반대로 이 청소 시스템을 도와주는 음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뇌를 망가뜨리는 위험한 음식 조합 3가지, 그리고 뇌 청소를 돕는 음식 5가지와 안전한 조합 3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이시라면 제발 끝까지 보시고 오늘 저녁 식탁부터 한 가지만 바꿔 보십시오. 블루베리 좋다길래 먹었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생선도 꾸준히 먹었는데 기억력은 그대로예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는 거예요. 뇌에 좋다는 음식이 다 거짓말 아니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음식들은 나쁜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음식과 함께 뭘 드셨느냐에 있습니다. 프랑스 연구팀이 12년 동안 600명이 넘는 사람의 식단을 추적해서 국제학술지 뉴럴로지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가 기존 연구와 달랐던 점은 단순히 뭘 먹었냐가 아니라 어떤 음식끼리 함께 먹었냐를 분석했다는 겁니다. 결과가 놀라웠어요. 치매에 걸린 그룹은 가공육을 중심으로 감자, 흰빵, 과자가 거미줄처럼 연결된 식단 패턴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치매에 걸리지 않은 그룹은 한 가지 음식에 의존하지 않고 채소와 과일과 생선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드시고 있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무리 좋은 세제를 사와도 배수구 자체가 음식 찌꺼기로 꽉 막혀 있으면 물이 빠지겠습니까? 안 빠집니다. 뇌도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넣어줘도 나쁜 조합이 뇌의 배수구를 막고 있으면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지금 당장 특별한 걸 사러 가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있는 것들의 조합을 바꾸는 것,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5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 해당되는 게 몇 개인지 세어 보십시오. 솔직하게요. 첫째, 최근 한 달 안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그 얘기 아까도 했잖아 라는 말을 2번 이상 들은 적이 있다. 둘째, 냉장고 문을 열고 서서 내가 뭘 꺼내려고 했지? 하고 멍하게 선 적이 일주일에 2번 이상 있다. 셋째, 일주일에 3번 이상 가공식품으로 한 끼를 때우고 있다. 햄, 소시지, 라면, 즉석국밥, 레토르트 식품 같은 것들 말입니다. 넷째,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2번 이상 깨서 숙면을 못하는 날이 주 3회 이상이다. 다섯째, 하루에 물을 3잔 이하로 마시고 대신 커피나 단 음료를 더 자주 마신다. 몇 개나 해당되셨습니까? 한두 개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3개 이상이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 청소 시스템에 노란 경고등이 켜져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셋째와 넷째가 동시에 해당되시는 분, 이 조합이 가장 위험합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뇌가 밤사이에 노폐물을 청소하지 못합니다. 청소가 안 되면 노폐물이 더 쌓이고 그러면 또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토디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한번 시작되면 혼자서는 멈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끊을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식단입니다. 오늘 내가 먹는 한 끼를 바꾸는 것, 거기서부터 토디바퀴를 역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수록 뇌가 예전 같지 않은 걸까요? 원래 늙으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넘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넘기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하루 종일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에너지를 쓰면 찌꺼기가 생기죠.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단백질, 이런 노폐물들이 뇌 안에 만들어집니다. 이것들이 뇌에 계속 쌓이면 신경세포가 죽고 이게 알츠하이머 치매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뇌에는 이 노폐물을 씻어내는 자체 청소 시스템이 있어요. 의학에서는 이것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템은 주로 깊은 잠을 자는 동안 가동됩니다.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액체가 뇌 조직 사이사이를 흘러가면서 노폐물을 쓸어 모아 림프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나이 든 쥐의 뇌척수액 유입량이 젊은 쥐에 비해 최대 85%까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초기 연구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뚜렷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어요. 정확히 몇 퍼센트 떨어지는지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의 청소 능력은 약해집니다. 오래된 아파트 환기 시스템을 떠올려 보십시오. 새 아파트일 때는 환기구가 넓어서 먼지와 습기가 잘 빠져나갔는데 20년, 30년 되면 환기구에 먼지가 끼고 좁아져서 공기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도 관리를 잘하면 쓸만하지만 환기구를 막아버리는 짓까지 하면 그때는 답이 없어요. 65세 이후에 뇌가 딱 그렇습니다. 환기구가 이미 좁아진 상태에서 잘못된 음식 조합까지 집어넣으면 통로를 완전히 틀어막는 꼴이 됩니다. 지금부터 어떤 음식 조합이 그 환기구를 막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위험 조합을 공개합니다. 가공육과 흰 탄수화물, 이 둘의 조합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 흰 식빵을 곁들이거나 라면에 소시지를 넣어 드시거나 감자튀김과 너겟을 함께 드시는 패턴. 혹시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뭐 어때서 다들 먹는 건데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 연구팀의 12년 추적 연구 결과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치매에 걸린 그룹의 식단을 분석했더니 한가운데에 가공육이 있고 그 주변에 감자, 흰빵, 과자가 거미줄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왜 이 조합이 위험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공육에는 아질산염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높입니다. 여기에 흰 쌀밥이나 흰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 더해지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산화 스트레스와 혈당 급등이 동시에 일어나면 뇌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환기구, 노폐물 배출 통로를 더 좁게 만듭니다. 2025년에 국제학술지 뉴럴로지에 발표된 대규모 추적 연구에서도 가공육을 매일 일정량 이상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위험이 13% 높았고 가공육 섭취가 늘어날수록 뇌 노화가 약 1.6년 앞당겨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정호 할아버지 68세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은퇴 후 혼자 생활하시면서 매일 라면에 소시지 2개를 넣어 드셨습니다. 간편하고 맛있으니까 3년 넘게 거의 매일 같은 메뉴였어요. 어느 날 무릎이 심하게 부어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가 혹시 몰라 인지기능 검사를 권했습니다. 결과는 경도인지장애 경계 판정이었습니다.
매일 먹던 그 한 그릇이 무릎만 붓게 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개인차가 있고 식단 하나만으로 치매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조합을 매일 반복하고 계신 분이라면 횟수를 줄이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일주일에 매일 드시던 것을 이번 주에는 3번으로 줄여보는 것, 그 한 끼의 차이가 뇌에는 큰 차이입니다. 두 번째 위험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음료와 트랜스지방 간식, 이 둘의 조합입니다. 오후에 출출할 때 편의점에서 달달한 캔커피 한 캔 사시고 옆에 있는 크림빵이나 파이 하나 집어 드시는 분 계시죠? 하루의 작은 낙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단 음료에 든 액상과당은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렸다가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이 혈당의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뇌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현상에 주목해서 비공식적으로 제3형 당뇨라는 별칭을 쓸 정도예요. 공식 의학 용어는 아직 아니지만 그만큼 뇌의 인슐린 저항성과 알츠하이머 사이의 관련성이 깊다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크림빵이나 파이에 들어있는 트랜스지방이 더해지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한 분석에서 포화지방 섭취가 높은 그룹은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약 39% 높았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이것과는 또 다른 경로로 뇌를 공격합니다. 뇌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신경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단 음료의 혈당 문제, 포화지방의 염증 문제, 트랜스지방의 세포막 문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겁니다. 김순자 할머니 72세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는 삼시세끼 식사는 제법 잘 챙기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후마다 동네 슈퍼에서 달달한 커피 음료 한 캔과 크림빵 하나를 사 드시는 게 하루의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그러다 1년 전부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고 TV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아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가 제일 먼저 하루 식습관 전체를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삼시세끼가 아니라 그 사이에 뭘 드셨는지가 관건이었던 거예요. 하루 캔커피 한 캔, 빵 하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매일 365일 반복되면 뇌에 쌓이는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간식으로 캔커피 대신 물 한 잔, 크림빵 대신 견과류 한 줌, 이것 하나만 바꿔 보십시오. 세 번째 위험 조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세 가지 중에서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짠 안주와 술, 이 조합입니다. 저녁에 소주 한 잔 앞에 젓갈 한 접시, 마른 오징어 한 봉지, 짠 땅콩 한 그릇. 은퇴 후 혼자 계시는 남성 시니어분들께 특히 익숙한 풍경일 겁니다. 하루 종일 할 일도 마땅치 않고 저녁이면 심심하니까 한 잔 하시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조합이 뇌에서 벌이는 일을 아시면 오늘부터 생각을 다시 하시게 될 겁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끌어올립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뇌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두꺼워진 혈관은 점점 좁아져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뇌에 피가 덜 가면 산소도 덜 가고 영양분도 덜 갑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심각한데 술이 더해지면 이중 공격이 시작됩니다. 알코올은 뇌세포에 직접적인 독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무너뜨립니다. 나는 술 마시면 오히려 잠이 잘 온다고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술을 마시면 잠이 드는 건 맞지만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뇌의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 시스템은 깊은 수면 중에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술이 그 깊은 수면을 가로막으면 밤새 뇌 청소가 멈춰버리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트륨이 뇌혈관을 좁히는 동안 알코올이 뇌 청소 시간까지 빼앗아 갑니다. 녹슨 수도관에 계속 센 수압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딘가가 터집니다. 짠 음식이 수도관을 녹슬게 하고
술이 수압을 높이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거나 술 마신 다음 날 전날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금주가 필요하다고요.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를 갖고 계신 분이 이 조합을 계속하시면 혈관성 치매의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오늘 저녁 술을 드시더라도 안주만 바꿔 보십시오. 짠 젓갈 대신 두부 한 모, 마른 오징어 대신 삶은 달걀 하나. 당장 술을 끊기 어려우시면 안주부터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뇌에 가해지는 이중 공격 중 하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위험 조합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뇌를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5가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하면 시너지가 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5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 삼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짙은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들깻잎이 대표적입니다. 세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네 번째, 통곡물입니다. 현미, 오트밀, 보리가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5가지는 MIND 식단이라 불리는 뇌 건강 식단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관찰 연구에서 이 식단을 충실하게 따른 그룹이 알츠하이머 위험을 최대 53%까지 낮추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어요.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후 진행된 엄격한 임상시험에서는 그만큼의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53%라는 숫자를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보다는 여러 후속 연구에서 꾸준히 긍정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를 실제로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조합 첫 번째, 고등어구이 한 토막에 시금치를 올리브오일로 살짝 묻혀서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시금치의 비타민 K와 엽산은 뇌혈관을 보호합니다. 올리브오일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초기 연구에서 항염 작용이 보고되고 있고 불포화 지방산 자체가 뇌 건강에 이롭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셋이 한 접시에 모이면 각각 다른 경로로 뇌를 보호하는 시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안전조합 두 번째, 아침에 오트밀 한 그릇 위에 블루베리 한 줌을 올려 드시는 것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오트밀의 식이섬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비싼 수입 과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마트 냉동 코너에 블루베리 한 봉지면 충분해요. 내일 아침 오트밀에 블루베리 한 줌 올리는 것, 이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세 번째 안전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미밥에 들깻잎 쌈, 그리고 고등어구이. 한식 한 끼 정식입니다. 아니, 그게 전부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그게 전부입니다. 통곡물, 녹색 잎채소, 등푸른 생선. 아까 말씀드린 MIND 식단의 핵심 원칙이 이 밥상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싼 외국 식단이 아닙니다. 우리 한식이 본래 이 구조에 가깝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 얼마나, 언제,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하는지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주 2회 이상 한 번에 손바닥 반 크기면 됩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드십시오. 블루베리는 매일 아침 종이컵 반 컵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냉동이든 생과든 상관없어요. 짙은 녹색 잎채소는 매일 최소 한 끼, 시금치나 물이든 들깻잎 쌈이든 형태는 자유입니다. 올리브오일은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처럼 가열하지 않는 요리에 우선 활용하시고 볶음 정도의 중간 온도에서도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온 튀김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 튀김용으로는 다른 기름을 쓰시는 게 낫습니다. 하루에 약 1.5큰술에서 2큰술 정도를 참고하시되 전체 칼로리를 고려해서 조절하십시오.
통곡물은 하루 한 끼 이상 백미 대신 현미나 오트밀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십시오. 1단계, 주 23회 한 끼의 위 음식 중 하나만 추가합니다. 반찬에 시금치나물 하나 더 올리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2단계, 주 5회 이상 아침을 오트밀과 블루베리로 바꾸고 식용유를 올리브 오일로 교체합니다. 3단계, 매 끼니 원칙을 적용합니다. 생선 주 2회, 잎채소 매일, 간식은 견과류로. 단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과일 섭취량을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비타민 K가 풍부한 녹색 잎채소를 얼마나 드셔도 되는지 의사에게 확인을 받으셔야 하고요.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은 칼륨이 높은 식품에 주의가 필요하니 담당 전문의와 꼭 상담하십시오. 박정호 할아버지 기억하시죠? 라면에 소시지를 넣어 드시다가 경도인지장애 경계 판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 이후 현미밥과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셨어요. 처음 한두 달은 입맛이 맞지 않아서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 달쯤 되니 몸이 한결 가볍다고 느끼셨고 6개월 뒤 다시 인지기능 검사를 받으셨을 때 점수가 소폭이지만 분명하게 개선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물론 같은 기간에 매일 30분 산책과 수면 습관 개선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식단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68세에 시작해도 몸은 반응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도 재료를 잘못 고르거나 보관을 잘못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 방지 규칙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규칙 하나, 올리브 오일은 반드시 병 라벨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힌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일반 올리브 오일과는 성분 차이가 큽니다. 개봉하신 뒤에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고 가급적 3개월 안에 다 쓰십시오. 빛과 열에 오래 노출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항산화 성분이 떨어집니다. 싱크대 바로 옆 가스레인지 근처에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자리가 가장 안 좋습니다. 규칙 2, 블루베리는 냉동 제품도 영양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생과일이 비싸서 부담되시면 냉동으로 사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다만 한 가지, 꺼내서 녹인 블루베리를 다 못 드셨다고 다시 냉동실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재냉동하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식감도 영양도 다 떨어집니다. 한 번에 드실 만큼만 꺼내시는 게 핵심입니다. 규칙 셋, 등푸른 생선은 사신 당일에 바로 손질하셔야 합니다. 내장을 제거하시고 한 끼 분량씩 랩이나 지퍼백에 넣어 소분 냉동하십시오. 해동하실 때는 반드시 냉장실에서 천천히 녹이셔야 합니다. 급하다고 상온에 꺼내 놓으시면 세균이 빠르게 번식합니다. 좋은 재료를 사놓고 보관을 잘못해서 상한 음식을 드시면 뇌를 지키려다 오히려 장과 간에 부담을 주는 꼴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내청소 음식 5가지, 등푸른 생선, 짙은 녹색 잎채소, 블루베리, 통곡물, 올리브 오일. 피해야 할 조합 3가지, 가공육과 흰 탄수화물, 단 음료와 트랜스지방 간식, 짠 안주와 술. 도움이 되는 조합 3가지, 생선과 올리브 오일, 채소, 블루베리와 오트밀, 현미밥과 들깻잎 쌈과 생선 정식. 치매가 무서운 건 내가 나를 잊어가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72세에 간식을 바꾸셨고 박정호 할아버지는 68세에 밥상을 바꾸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내일 아침 딱 한 가지만 바꿔 보십시오. 오트밀 한 그릇에 블루베리 한 줌. 그 작은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의 뇌를 지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음식이 뭔지 댓글로 적어 주십시오.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기억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